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준석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우리나라는 가만히 보면 이게 이제 뭐 좀 띄우면 대중들이나 언론이 그 부분이 왜 그럴까라는 데 대한 일종의 의문 제기나 이의 제기가 없이 그냥 송두리째 그 누군가가 이 프로모션을 하면 그렇게 하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네. 자, 이준석이 당 대표가 되어서 국민의힘 동당의 지지율이 오른다. 이거 뭐 좀 이따가 얼마든지 내릴 수 있으니까 올리는 거 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과 문희, 이준석이 당선되고 한 2시간 40-50분 뒤에 통화를 하는 장면. 문희 전화했는데 이준석이가 정신없이 전화를 받다 보니까 놓쳤다. 그런데 이제 이철이가 전화를 하니까 이준석은 이철이 번호를 녹음 이렇게 저장해 놨겠죠. 그렇죠. 뭐 수석님 요래 됐을 거고 대통령 전화했는데 안 받았나.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랬으면서 이제 그러면 다시 전화 한번 받겠습니다. 뭐로 번호 없음으로 올 거다. 받아라. 뭐 그렇게. 네. 저도 옛날에 대통령이 전화했는데 못 받은 적이 있어요. 네. 번호 없음으로 왔는데 네. 뭐야 이거 요즘도 이런 게 있어 하고 안 받았어요. 다시는 안 오더라고. 그런데 그 나중에 안 받았다고 저보고 뭐라 하더만요. 그런데 그 이준석이가 평소에 이철이하고 완전히 그냥 막힘없이 소통하는 친근한 사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또 3월 초에 보면 정경태인가 뭐 민주당에 젊은 의원하고 또 술 먹다가 뭐 코로나 거리두기 위반했다고 5명이 먹었다고 문제도 있고. 제가 지금 10년간 텔레비에 엄청 나왔잖아요. 패널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 나갔는데 일체 못 나가잖아요. 네. 이준석은 뭐 이번 선거 직전까지 하루에 몇 번 나오더만요. 이제 뭐 유튜버까지 뭐 해가지고 뭐 엄청 출연하더라고요. 엄청 나오는 거는 그건 엄청 나오도록 누군가 밀어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전화기 가지고 계십니까? 네네. 거기에다가 구글 트렌드를 한번 해가 네. 이준석을 한번 때려 보십시오. 네. 구글 트렌드를 해가 검색어를 네. 그걸 보면 지금 때려봤습니까? 아직 안 해봤어요. 한번 해보이소. 구글 트렌드 해가 이준석 때리면 이렇게 그냥 쭉 오다가 3월 말에 이제 제가 나오겠다고 한 직후부터 수직으로 올라가요. 바닥을 기다가 저공 비행을 하다가. 자, 그거는 뭔가 하면 일종의 그 빅데이터의 의미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한번 해봤습니까? 예. 지금 제 말대로 그러지 않습니까? 예. 쭉 가다가 바로 올라가죠. 예. 카메라에 보시게 이거 임 변호사님이 직접 방금 제 말 듣고 쳐본 겁니다. 이거 뭐 엄청나네요. 예? 무슨 뭡니까 무슨 함수 그래프 같이 그냥 수직 상승하는. 그냥 폭포처럼 올라가 버려요. 자, 이거는 또 무슨 의미일까? 사람이라는 게 어느 날 뭐 이준석이가 갑자기 뭐 영웅이 될 만한 소지가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그런 소지가 있어서 떠야 되는데 이준석이가 그냥 뭐 듣보잡으로 정치판에 와갖고 하버드 갖고 10년 버티고 선거 3번 떨어지고 뭐 코인 했다고 그 돈으로 뭐 선거 나간다 하고 하는 뭐 그런 유의 일종의 뭐 화제 인물에 불과했는데 저게 뭐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 버려가 그 이후로 최종적으로 나경원이 한 3.5%인가 당원 투표는 이겼는데 7대3에서 당원이 7 여론조사가 3인데 여론조사에서 더블 스코어보다 나경원이 28이면 저애는 60 이상을 얻어가 거의 다 가져가가 거기서 역전을 시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이가 당선이 됐어요. 과연 제가 동당의 그 여론조사의 내용에서 저런 여론조사의 결과가 계속 이제 한 3주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서 계속 갔잖아요. 그렇게 될 만한 이준석이 뭔가 토니 블레어가 39의 이 제3의 길이라는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할 정도의 어떤 가치를 이야기해서 영국 노동당을 변화시킬 만한 컨텐츠를 던졌다.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마크롱처럼 뭐 3당을 만들어서 네. 뭐 대선을 먹겠다고 해서 대선 시기에 독자적으로 나섰다. 그런 네.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준석이 뭘 말했는가는 아무 관심도 없고 네. 당 대표로 네. 그냥 세대 교체로 그냥 흘러간 거예요.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준석이 되고 난 뒤에 이야기한 거 보니 엘리트주의, 네. 문의 박력에 협조하고 네. 협치하겠다. 네. 가장 전 놀래 자빠진 게 황교안이하고 똑같이 성장을 말하더만. 네. 네. 성장이냐 분배냐 하면 성장이다. 왜 두 가지를 갖고 이야기를 해요? 성장 분배도 성장은 불가능하고 분배를 갖고 갈 수도 없고 네. 우리는 그냥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리. 이런데 네. 성장이 불가능한 사이에 성장을 말해요. 더보다 더 골 때리는 거는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예? 기업 환경을 만들겠다. 해고. 네. 해고를 자유롭게 하기 전에 노조를 갖다가 그렇습니다. 네? 정치 노조를 정리하겠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성장과 해고를 자유롭게 말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뭐 삼성하고 네, 삼성, 저거 뭐 그리고 현대인. 중경련 뭐 이런 데서 네. 제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준석이가 기존의 수구 꼴통의 그 황교안이나 네? 나경원이나 뭐 이런 김종인도 뭐 수구 꼴통으로 갔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동당의 행태에 뭘 새로운 바람을 갖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자전거 헬멧 안 쓰고 타는 거? 그건 이정현 전 의원이 그 순천에서 선거하실 때 했던 이야기고. 그다음에 저 코인에서 왕창 땡겨서 1%의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분들 중에 뭐 코인 정도가 아니라 뭐 부동산 등등으로 코인 투기자라는 사람에 대한 뭐, 존경심이 있는 모양이죠. 뭐 하여튼 근데 이준석보다는 뭐 윗길인 분들이 워낙 더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별거 아니고. 뭐 결국 이제 코인에서 방템이? 저기 뭐야 선거 나가고 대표 나가려고 했다더만은 네. 또 그거는 또 저기 뭐야 모금 땡겨가 네. 3천만 원 쓰고 1억 2천 남겼어 뭐 기부한 여전이에요. 네, 당연히 이제 그럼 코인 가지고 출마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럼 코인 딴 걸로 해야지 왜 모금을 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다 자기 돈으로 선거했지 않습니까? 네. 자가 하버드 나왔다라는 것도 내 지금 솔직히 말하면 하버드에서 나온 졸업장을 안 봐가. 아가 하는 게 저게 하버드 나온 아가 하는 행태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야하겠다는 건데 뭐 야 그거 뭐 그게 경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걸 팔고 다니면 오죽 경력이 쓸 거 없으면 야학의 대표 회사라는 경력을 쓰겠어요. 내 인생에 그런 거 하면 돈 안 받고 한 일 타면 저는 그렇죠. 정말 여기서 이까지 적을 수 있어요. 돈 안 받고 한 일, 돈 받고 한 일보다 돈 안 받고 한 일이 훨씬 많은 사람이고 그걸 갖고 뭐 클래스 스튜디오 뭐 하는지 모르고 네. 벤처 사업했다 뭐 돈 벌었다 이야기 있습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하버드를 가서 보통 사람이면 공부를 더 하든가 그래서 뭐 교수가 되든가 아니면 하버드를 졸업하고 뭐 전산도 전공했으니까 빅테크 기업에 취업을 해서 기술자가 되든가 아주 임금을 많이 받는 아니면 한국에 와가지고 그 뭐는 그런 이 하버드에 나온 자기 전공을 살려서 뭔가 성취를 이루어야 되는데 제가 정치판에 비대위원으로 온 거는 학벌 좋아하는 저 동당에 옛날에 박근혜가 딱 그런 거 좋아하죠. 네네. 그런데 저거 아버지 친구 그냥 친구가 아니더만요. 그렇습니다. 유승민이 홍보하는 영상에 보니까 저거 아버지 이수월이가 나가가지고 유승민이 막 격려 발언까지도 하대요. 경북고등학교 서울대 경제학과 친구예요. 네. 그리고 신안 정권에 있었더만요. 그러니까 전 2인 삼각의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유승민은 이제 정치하고, 정치하고 뭐 이렇게 얘는 되고 금융 비전이 이제 있었고. 금융 쪽에 이제 그리고 있어서 이제 보면 강남지청장을 해요. 네. 아무나 강남지청장입니다. 아니죠. 그다음에 이 해외 무슨 뭡니까 금융부장인가를 네네. 해요. 알짜배기 자리들이 있었지만 네네. 그러다가 그 뒤에 보면 자기 아버지가 뭐 벤처회사 같은데 네. 법정 관리인을 네. 건설회사 벤처회사 몇 개를 하더라고요. 네네. 법정 관리인을요. 그 법정 관리인을 선정이 되려면 기업인 경력을 가진 사람이 그것도 누가 밀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내용 좀 아시죠? 네네. 딱 법정 관리인 전문이더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다 그게 이제 뭐 그 법정 관리인 선임할 때 이제 뭐
그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대부분 이제 이른바 채권단 회의라는 데서 네. 어떤 동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부터 대부분 다 어지간한 기업의 채권단들이 이제 주로 시중은행, 뭐 국채은행 같은 데 들어있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시중은행들이 대부분 이제 채권액이 제일 크니까 거기 이제 의사결정의 어떤 그 지분이 제일 큰데 시중은행이 누구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정부나 관계나 뭐 권력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유서의 기업들의 법정 관리를 선임되는 경우는 결국은 정부의 어떤 권력의 입김이 굉장히 세진다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최근에 보면 중국의 최대의 미용 그룹이 한국에 진출한 우회 상장한 회사 같아요. 네, 원래 네, 종목이 다른 회사를 네, 네. 인수했는데 거기에 또 비상근 감사로 또 선정이 됐대요. 네네. 아버지 맞더만 네네. 안경만 하나 썼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화교 얘기가 나와서 그런 데서 하긴, 나오네요. 그런 데서 나온 거. 그래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집이 상계동이었다 어릴 때 고생했다는데 자, 저 아버지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가 예? 네. 정권회사에 취직해서 네. 예? 다니는데 제가 봐도 내 아는 사람 중에도 정권회사 사장했는데 쌍문동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자기를 드러내려고 일부러 그런 데 살아. 네네. 그렇지만은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서 정권회사 갔다 하면 뭐 상계동에서 가난하게 살았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는 웃기는 그럼 짓거리 아닙니까? 정말 그 뭐 일반 서민들 모욕하는 거죠. 제가 소장님이 이제 저희 집이 대충 지금 어떤 형편인지 대충 생각했는데 저만 해도 그 아버지가 뭐 대학가 지방에서 국립대학 나오셔서 공무원 하셨는데 처음에 서울 올라오니까 살 데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머니 요즘 말씀하시는데 저 태어나고 이제 몇 년 동안은 그 화곡동의 3층에 이제 단칸방에서 정말 몇 년을 지내다가 그때면 공무원 월급이 많지는 않고 근데 제가 태어나고 특히 동생이 태어날 때쯤 되니까 이제 저희 할머니하고 또 할머니 또 동생분이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집 한 칸을 이제 일찍 마련하시게 되는데 아 그런 시절이야. 그 정도 당장 돈이 모인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산 걸 가지고 고생했다 그러면 이건 진짜 모욕이죠 모욕. 그래서 그 상계동 그걸 또 뭘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 가닥을 딱 보면 그리고 유승민이 딸하고 지하고 친구래요. 유담인가 네네. 하고 네. 그러면 저가 아버지가 얼굴을 드러내고 유승민 홍보 영상에 기업 금융 전문가로 기업계에 있으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얼마나 편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 2인 삼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유승민 의원이 뭐 정치를 처음에 하거나 뭐 할 때 이제 또 이준석 아버지가 무언가 좀 금융계 이쪽에 좀 다리를 놔주고 또 유승민이 또 국회의원도 하고 이제 권력이 좀 세지니까 또 이준석 아버지 거기에 덩달아서 또 당연히 물론 뭐 배경도 좋긴 해서 서로 이제 그런 관계가 아닌가. 그렇겠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하버드하고 와가 국회에서 인턴을 해요. 그것도 또 좀 웃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뭔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버드하고 와갖고 그 나이에 자신의 다른 어떤 꿈을 위해서 가야 될 건데 국회에서 인턴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박근혜가 비대위를 맡았을 때 2012년 초에 이제 이 친구가 비대위원으로 최고위원급으로 오거든요. 다른 정치판에 오는 애들은 청년들은 일종의 그 먹고 살 게 해결되고 집에서 너 돈 대 줄 거니까 백수라도 좋으니까 정치하라 몇 년간 이렇게 해주기 전에는 정치판에 의심거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보수판에 정치판에 의심거리는 백수들 보면 다 먹고 사는데 조금 해결된 애들이요. 네. 그러지 않으면 내 먹고 사는 일이 어려운데 정치판에서 이준석이처럼 10년을 방송 출연으로 살았어요. 뭐. 이준석이 저기 재산이 3억 8천 100만 원이더만요. 102만 원. 자, 한국 사람의 평균 재산이 부채하고 이 총자산에 부채를 빼고 나면 3억 8천이 안 됩니다. 보통 한 4억에 빚이 한 5천 돼요. 한 3억 5천이 평균 재산이에요. 10년을 정치판에 떠돌았는데 고인 빼고 해. 고인 수입 빼고 3억 3번 나오고. 선거 3번 나오고 10년 동안에. 나는 선거 한 번 나가서 데미지를 입고 그 뒤에 아직 선거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3번 나갔는데 지금 3억 8천 100만 원이 있어요. 36살짜리 직업도 뚜렷하겠고 정치 백수지. 방송 출연료 내 옛날에 방송 많이 나갔습니다만은 방송 출연료 그거 돈 안 됩니다. 그거 돈 안 돼.
방송 출연료로 돈 벌었다는 것도 말이 안 말이 안 되는데 되는 얘기죠. 그럼 이준석의 3억 8,100만 원은 어디서 나왔냐? 아버지 불법 정리냐? 아니면 정치판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정치판에 유망하다고 누가 좀 줬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저 고인인데 우리가 지금 고인을 사기 도박으로 정의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뭐 사기 도박이라는 건 이제 다 부인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세계 노벨 경제학자든지 유수한 금융 전문가들. 그럼 오늘 보니까 마이켄 베리 교수입니까? 이 사람도 저거는 도박이다. 네. 라고 이야기했더만요, 버클리. 딱 정리됩니다. 도박, 사기 아니면 도박 아니면 사기 도박. 예.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제가 중요한. 근데 저거를 해서 돈을 숱하게 땄다. 근데 그 2019년이에요. 네. 자랑하는 게. 네. 숱하게 땄다라는 네, 게. 네, 네. 2019년에는 17년 12월쯤에 피크를 치다가 18년에 이것들이 손 좀 보는 척하고 그때 뭐 사이하고 아들이 이게 뭐 게임이니 뭐 네, 이런 네, 거 네. 한다다가 빠졌잖아요. 네, 네. 게임을 했는지 뭘 했는지 네, 그건 네. 세월 가야 알 거고. 네, 네. 어쨌거나 그랬는데 얘는 계속 하고 앉아가 자동 프로그램을 만들어가 하버드 전산을 부전공하면서 자동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거래소에 거래왕을 했다고 집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때 돈으로 뭐 한 10억이 하니까 뭐 그까지는 아니고 하면서 뭐 수억, 뭐 7, 8억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는 액을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따서 갖고 있었다면 지금 와가지고는 그게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요 네, 근래에? 네. 그럼 지금까지 들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네. 정보가 빠른 애들은 내가 은행에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다 팔았대. 네. 벌써 네. 한 4, 5개월 전에 다 팔았대요. 비 그칠 때. 아무도 갖고 있는 사람 없대요. 지금도 은행가에 갖고 있으면 그놈 바보래. 네. 그러니까 준석이도 팔아서 현금으로 지금 땡겨놨을 거예요. 네. 정부가 빠르니까. 그러면 준석이가 지금 그거 팔아가지고 포함해 있는 재산이 얼마냐고 보면 그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최소 15, 많으면 20억. 예, 그리 될 코인 가능성이 코인 가지고. 예, 그렇게 네. 될 가능성이 크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경찰이 뭐 62건을 조사하는데 거기에서 뭐 4조 몇천억 사고 났대요. 근데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 거면 은행가에서 빼가 굵은 정부하고 가까운 사람이 코인 이거 다 합쳐서 5조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저 하루에 거래량이 코스닥 코스피보다 많은 거는 뭐냐? 단타가 많아서 그렇다 그러는. 아니 코스피 코스닥에는 단타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고 난 게 4조 몇천억, 2천억인가 그러고. 또 수사 중인 건이 4조 얼마래요. 네네네. 그러면 사고가 난 거는 빙산의 일각인데 이 두 건에서만 8조예요. 네네네. 8조 5천억이래요. 네네네. 그러면 도대체 이 코인 규모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추정을 일반적인 경우를 따지면은 100조 이상 된다고. 그러니까 6만 명의 사고 난 부분에 그렇습니다. 이게 8조 원이 좀 되는 거 6만 명에 6만 명에 4조 네. 몇천억이 사고 났고 네. 또 4조 얼마가 수사되고 네, 있대요. 네, 네. 그러면 6만 명이 4조라면 네. 곱하기 600만 명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100을 곱하면 네. 400조가 사고 날 수 그렇습니다.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빙산의 일각만 조사하는데 지금 8조예요. 이게 푼돈 고인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고인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을 못할 상황인데 오늘 토요일 날 조선일보 관련 봤죠. 그 여자 네네. 경제부장이. 네네. 그 보고 뭘 느끼셨어요? 참나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이제 와서 난린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이게 큰일 이게 참 이게 얼마나 심각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짜 보수 언론에서도 언급을 할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조선이 요 근래에 사설이나 칼럼에서 네. 이게 완전히 폭탄이다라고 계속 언급하는 부분에 네. 평소에 조선이 가진 정보력이나 저런 수준으로 봤을 때 제가 말하는 이런 부분을 웬만하면 따라와서 안 할 건데 그렇습니다. 왜 그런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정말 이제 목도 이제 뭐 어떤 이제 그러니까 산 사태가 이제 이제 그러니까 눈 사태가 이제 뭐 이제 눈에 이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선일보도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막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막 그 사실 코인 거래소의 또 거래소의 또 언론에 대한 영향력을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뭐 알게 모르게 인터넷 등등으로 광고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광고 수입으로 먹고 살고 있는 신문사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좀 그러니까 공모하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에 영향도 없잖아 있는데 조선일보가 완전히 이제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 태도를 결정한 것 같은 거 보입니다. 결정했죠. 네. 그래서 이제 몇 번 보도하고 사설에 쓰고 칼럼에 몇 번 이야기해서 우리는 이거 이렇게 터질 거라고 했다는 했다. 거를 이제
지금까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요 한 달 내에 이제 그렇게 매끈을 해서 입장을 이제 태세를 완전히 전환을 했더만요. IMF 때 기억나시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저도 그때는 이제 뭐 대학생이고 그래서 신문을 나름 열심히 봤는데 IMF의 I자도 진짜 97년 정말 여름 때까지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IMF가 딱 터지기 직전에서야 이제 막 뭐 각종 언론들이 막 무지막지한 얘기를 하면서 딱 터지고 나니까 우리가 다 이미 시작한 거 아니냐 하면서 자기들은 마치 책임이 없는 듯한 싹 뒤를 빼는 모습으로 정말 그게 진짜 기억에 생생한데 가상화폐도 딱 조선일보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모습을 딱 보일 것 같다. 자, 그래서 이게 고인이 9월 25일 되면 내가 볼 때 정부는 어쨌든 뭐 등록을 시켜서 실명 전환 계좌를 넣어가 돈 넣고 나가는 걸 관리하겠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한 일을 하려면 일찍 했어야지 처음부터.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래되는 코인이 한 30개밖에 없대요. 네. 그리고 미국, 일본부터 정상적인 나라는 코인을 거래는 되지만 거기에 대한 웬만한 규제나 규정이 다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방치해놓고 법이 없으니까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고 지금 문제되는 거는 이제 사기로 걸릴만한 다단계들만 터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피라미드 다단계. 꼬셔서 했는데 실체가 없었다라는 이런 것만 문제가 되는 거지. 코인에서 돈 날린 부분은 전혀 경찰에 가도 그건 우리도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9월 25일 전에 이게 돈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코인에가 돈 날린 사람 특징이 이제 주변에서 좀 보여요.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될지 근거도 못 찾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만요. 이제는 찾아가실 때가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줄줄이 쭉쭉 터지는데 직장 젊은 애들 중에 상당수가 돈 1,000만 원 이상 몇 천만 원 억대까지 하고 있다고. 그리고 요즘 회사가 복도에 단속 올라가네. 담배 피거나 옥상에서 코인 하는 놈들 찾는다고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이 가 있으니까 일하기 싫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코인이 터지면 이 정권은 문이 왜 그렇게 반갑게 이준석이한테 정치사에 길이 남을 일이라고 위대한 일을 했다고 했겠습니까? 저기 영국에 놀러 가는 네, 찰나에 오스트리아도 가고, 네, 스페인도 가고 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저거 이번에 이제 김영수 대법원장 건 때문에 공무원 행동 강령을 좀 살펴보다가 저도 깜짝 놀란 게 이제까지 당연히 이제 뭐 그 금융 상품이라든가 부동산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제재가 이제 행동강령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신고해라, 이러이러한 일에 관여하지 말라. 최근에 보니까 가상화폐 관련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최소한 대한민국 정부 내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상 공무원들한테 가상화폐하지 말라고 지금 딱 경찰도 그렇게 했더만요. 네. 은행도 그렇게 했대요.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럼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정부, 조선일보 이 가상화폐 사태를 3, 4년 동안 방치해놓고 뭔 이유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가상화폐 파티가 끝났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자 소장님 말씀하신 가상화폐 때문에 진짜 이 어이가 없어지는 몇 천만 원 내지 몇억 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원래대로 따지면 청와대로 달려가고 금융위원회 달려가고 재정경제부 달려가야 되는데 대놓고 현직 야당 대표가 나 가상화폐 때문에 몇 억을 벌었고 아주 자기가 1% 부자가 되고 싶어. 자랑을 한 사람이 네,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찾아갈 때가 확실한 데가 더 늘어난 거죠. 근데 어쨌든 문가일을 포함한 누구도 가상화폐로 돈 벌었다고 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었거든요. 이게 다 여야를 통틀었어. 정치권에 아무도 가상화폐를 엄청 돈을 벌었지.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이 정권의 바다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바다 이야기는 오프라인 도박이면 그렇죠. 이거는 온라인 도박이죠. 도박으로. 예, 그래서 디지털 도박인데 다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 철없는 것이 36살짜리 가상화폐로 돈 하버드까지 나왔다는 많이 사람이 땡겼다. 이랬단 말입니다. 하버드 가서 가상화폐 하는 거 배워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로 다 몰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정권이 어떤 이익이 생기겠습니까? 사실은 이 정권이 가상화폐를 이렇게 방치한 데는 수상한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루에 수수료만 100억씩 땡기는 가상화폐 회사들이 1년이면 그 수수료만 4조 아니에요? 세금 한 푼 안 낸 적이 별로 안 없습니다. 내죠. 예. 그러는데 얼마나 남으니까 이걸 방치해 주도록 정권에 엄청나게
작업을 했죠. 말로 못할 그게 거죠. 눈에 저는 선합니다. 우리가 라임하고 옵티머스에 한번 보세요. 그게 그냥 그리 된 게 아니라 정권에서 은행 다등장한 이유부터 시작해서 사모펀드를 팔게 된 이유, 사기를 통하고 마지막에 도둑질 해먹고 도망가도록 방치한 이유, 들고 튀도록 한 이유까지 다 권력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가상화폐를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똑같이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들 쪽으로 올 카드는 자기들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시침이 떼고 개인적으로 다단계 사기범들만 일부 좀 잡고 나머지는 저기 가서 하라고 요렇게 안 하겠습니까? 자, 이제 이준석이가 이 정권을 위해서 가상화폐 폭탄을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서 스스로 매달려 주겠다고 하니 문간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진짜 이쁘게 생겼네요. 그 내가 그 문가리가 그 속마음 그랬겠죠. 준서가 그 십자가에 네가 매달린 십자가 내가 사포로 깨끗하게 해서 뭐 못은 좀 바뀔지언정 이 등하고 맨바닥에 나무 가지고 껄끄럽지는 않게 해줄게. 라는 이제 속마음이. 금칠도 좀 해줄게. 금치기도 해줄게. 예. 깨끗하게 막 정말 소송력까지 쫙 풀려가지고. 지금 만약에 야당에 우리가 생각하는 저 허접한 주호영이든 나경원이든 됐어도 가상화폐는 이 정권의 책임이다 하고 어쨌든 행식적으로 떠들어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는 절대 그 말을 할 수가 없죠. 절대 그 말을 할 수도 없고 가상화폐에 책임을 묻겠다고 정권을 규탄할 수도 없고 지 입으로 떠들어. 그러니까 이 정권이 제가 저놈을 정말 패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거는 제가 이 정권이 죽어도 못 빠져나가는 게 가상화폐다. 그것이 이 정권의 무덤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놈이 그냥 해서 좀 땡겼으면 입 쳐닫고 그냥 챙겨놓던가 하지. 했다고 집으로 떠들어가지고 지금 이 정권이 가상화폐에 죽을 판을 지가 안고 자빠졌어요. 그러니 이게 문을 지금 청소하는 이 부분에 이게 애로가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은 이제 오늘 문가리 팀이 이제 막 어떻게 골을 막 그러니까 골을 좀 먹는 상황에서 어떻게 심판이라도 매수해가지고 지금 상대 팀의 골을 업사이드 선언을 시켜야 되는데 상대 팀 주장이 심판이 나서기도 전에 이 골 우리가 넣은 골은 업사이드입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으니 참 이게 이게 막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놀라운 가상화폐 양심 선언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기도 좀 나도 답답하고 일단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하버드 대학이라는 대학이 대단한 대학입니다. 사실은 대단한 대학이고 그 대학의 출신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업적들의 대학원들이 많은데 유독 국내에서 하버드 출신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이제 정치교원에서 홍정옥과 이준석. 그다음에 방송인 중에 또 여자 아나운서 하나가 뭐 좀 정치 아나운서도 아닌 뭐 신무 하나.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보고 있으면 진짜 이 사람 정체가 뭘까? 그죠? 도대체 저런 걸 하려고 하버드까지 꼭 졸업을 해야 되는 건가? 그냥 대충 뭐 미국의 어지간한 주입되는 정도만 나와도 되는 건데, 근데 또 그 사람들이 나와서 맨날 하는 얘기가 그놈의 하버드에서 뭐 했다는 얘기는 참 주구장창하고, 그다음에 홍정욱 같은 경우도 저 개인적으로는 제 이 사고에서 홍정욱이라는 이름은 삭제를 하고 싶은데. 특히 조선일보를 비롯한 그 기득 보수 언론이 뭐 때마다 홍정욱 얘기를 꺼내요. 저는 다 잊고 있는데 이게 과연 무슨 현상인가? 이런 부분 등등을 생각해봤을 때 하버드 출신인 건 사실 그걸 가지고서 뭘 저희가 어떤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을 하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오늘도 이제 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서남 유족들을 이제 붙잡고 뭐 눈물도 흘리고 뭐 다 좋은데 정말 이런 가상화폐 문제라던가 기타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그러니까 무슨 뭐 어떤 앞서서 어떤 무언가 잘할 것은 좀 기대도 안 하는데 이 사람이 과연 잘 못할 수나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 시대의 청년의 문제는 이 주거 정책이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청년의 이 지금 취업 정책 또 청년의 이 지금 축적된 자산이 없다라는 데 있다.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청년들이 결혼하고 출산하고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뭔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나온 청년다운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가상화폐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악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악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할 때 저는 악마가 튀어나와 그야말로 이 나라의 마지막 숨통을 끌어놓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해요.
자, 그래서 세상이 썩어 문드러졌는데, 자, 우리가 가상화폐 문제를 이제 좀 부각시켜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 저 준석이 한번 보러 가입시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갖고, 자, 그래서 참 어떻게 살다 이런 꼴까지 보고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언론이나 어른들이 가상화폐를 했다고 하면 엄청나게 나무라고, 그러면 그 자체로서 경선에서 그냥 물 건너 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따지지 않는 이 사회 분위기가 더 무섭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벌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시각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문은 정말 행복하겠어요. 네, 문은 그래서 행복하겠어요. 지금 오스트리아와 스페인과 영국의 코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보고 싶은 곳인데, 오늘 예, 바닷가 좋죠. 그러니까 그거를 또 세금으로 신나게 좀 잘 다니고 있고, 2억 불 뿌렸더만요. 사진 앞줄에 쓴다고.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문가리는 참 정말 대단한 운을 가지고 난 사람인데, 자, 이 운이 언제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준석이 동원회가 이제 이재명이까지 두들겨 날리고 세대 교체, 머리가 참 가볍겠어요.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